네, 안녕하십니까. 김영 편집학원 노원캠퍼스 원장 박동사입니다. 오늘은 학습 방법에 대해서 학생들이 학습 방법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물어보는 게 많거든요. 네, 첫 번째, 지금은 어쨌든 상반기다. 하반기, 아직까지는 하반기는 아니니까 상반기 때는 문법 플러스 어휘, 이게 한 60%? 네, 그리고 독해, 논리, 독해랑 논리가 한 40%. 요렇게 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바뀌어져야 되겠죠. 늦어도 9월에는 이게 바뀌어야 돼요. 독해 논리가 60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좀 상위권만에 있으면 7월부터 좀 바뀌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문법 어휘에 좀 많이 치중을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문법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선은 첫 번째 개념서를 통일해라. 개념서를 교재를 한 권으로 통일해야 돼. 그 교재가 됐든 프린트가 됐든 노트가 됐든 개념서를 통일하고요. 네. 웬만하면 교과서로 하는 게 낫겠죠. 네. 교과서를 통해서 정리를 깨끗하게 하고 통일하고 매일매일 한 30분 40분간 개념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휘 외우듯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어휘 암기겠죠. 어휘 암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휘 암기를 정말 저는 어휘 암기가 하반기에도 꽤 시간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휘를 모르시면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어휘 암기도 동반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저는 이제 문법 얘기를 했는데 우리 반 학생들은 이제 3, 4, 5월 달에 거쳐서 구문 독해 숙제를 내줬거든요. 문법은 제가 봤을 때 구문이 보여야 돼요. 구문이 보인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문장을 통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를 구분해낼 줄 알죠. 보면 첫 번째 문장 보면 여기에서 보면 이게 as가 전치사도 있고 접속사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다 전치사로 쓰인 거라서 이 전체가 다 전명구죠. 전명구는 뭐냐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예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전명구거든요. 전명구는 문장 내에서 형용사 또는 부사 역할을 해요. 그래서 더 자세히 보면 of 전치사가 as 전치사 요거를 꾸며주는 거죠. as 다음에 전치사 있고 전치사 다음에 명사 있고 as 전치사 다음에 명사 있으니까 요 of 다음에 명사 이 전치사 구가 전명구가 요 앞에 걸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니죠, and 또 있네요. 네, 여기까지 of 플러스 명사 전명구가 앞에 있는 전명구를 꾸며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구성, 성격, 그리고 대화의 근원으로서 주어, seemed 동사, 여기는 보호, 이렇게 이 형식으로 쓰였네요. 네, 소설은 뭐뭐처럼 보인다, 아주 적당한 것처럼 보인다. 여기 보면 두 번째 문장도 although는 비록 뭐뭐지지만 접속사네요. 인적션. 그러면 주어, 동사, 요게 보호네요. 지각동사 나왔으니까 뒤에 보호고요. 주어, lead to 이끈다, 동사, 요건 뭘까요? consequences, 목적어네요. 네, 명사 나왔으니까. 그러면 비록 보상은 아주 긍정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은 항상 부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게 돼야지 문법이 재밌어진다는 거죠. 네. 세 번째는 문법은 항상 구문 독해가 동반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법이 이해가 잘 될 수 있어요. 문법이 재밌어질 수 있고요. 세 번째 독해. 여러분 독해는 또 공통적인 게 뭐냐면 구문 독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문법에서도 구문 독해 나왔는데 독해에서도 구문 독해 나와야 돼요. 문법을 하고 독해의 중간 징검다리가 구문 독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해는 많은 학생들이 싫어하는 과목이에요. 왜 싫어하냐면 해석이 안 돼서 그래요. 왜 해석이 안 되냐면 단어를 몰라서 그래요. 단어를 모르는 걸로 다 치부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독해 공부 안 하고 어휘 암기예요. 이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영어에 대해서 실패했던 경험이거든요. 독해는 글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문법 기초, 어휘 기초가 없더라도 독해는 동반해서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독해가 재밌어지려고 그러면 여기 구문 독해가 돼 있어요. 구문 독해가 돼 있으면 독해가 재밌어져. 저는 개인적인 얘기 꺼내면 저도 이제 학생들 상담을 위해서 영어 공부를 틈틈이 개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진짜입니다. 제가 아까 구문 독해도 보여드렸잖아요. 다 제가 만든 자료예요. 그래서 학생들 숙제도 내주고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영어 공부하면 무조건 이것만 했어요. 문법만 공부. 학생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도 문법이고요. 문법은 혼자 공부하기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문법은 다 중고등학교 때 등한시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문법만 공부했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구문 독해를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달라진 게 뭐냐, 독해가 재미가 있어졌다. 독해 재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려면 구문이 보이셔야 돼요. 구문 독해가 돼 있어야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독해는 문법도 그렇고요, 독해할 때도 그렇고 구문 독해가 돼 있으면 영어 전반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다. 저는 개인 경험을 통해 자신있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고요. 논리 공부. 논리 공부는 어쨌든
독해가 수반되어야 되겠죠. 독해, 글을 읽어야 돼요. 논리도 글이기 때문에 글을 읽어야 되고 독해 공부가 동반돼야 돼요. 뻔한 얘기지만 어휘 공부 동반. 논리는 특히 어휘가 안 돼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보면 어휘 공부. 어휘 공부는 주의할 게 있는데 저는 학생들한테 그러거든요. 어휘 공부는 30분 단위로 쪼개서 공부해라. 30분 단위로 쪼개서 공부해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문법 복습을 하고 있어요. 1시간 하다 보면 지겹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독해 복습을 할까? 이럴 때 잠시 중단하고 30분간 어휘 외우는. 독해 공부하다가 다시 문법 할까? 잠시 중단하고 30분간 어휘 공부. 어휘는 1회 학습량은 저 30분이에요. 30분을 초과하시면 안 돼요. 30분 공부하고 다른 공부하고 또 다른 공부 과목 옮길 때 어휘 공부하고 1시간 단위로 계속 어휘 공부 30분씩 넣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시간 공부하고 30분 어휘 공부, 1시간 공부하고 30분 어휘 공부. 이런 식으로 어휘는 내 눈앞에 자주 보여주셔야 돼요. 그냥 내가 3시간 다이렉트로 어휘를 암기를 해요. 그거보다는 30분 단위로 쪼개서 중간중간에 넣는 게 훨씬 더 잘 외워지고요.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휘 공부는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어휘는 만약에 내가 복화를 외워요. 1페이지부터 외운다고 쳐요. 근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금 304페이지 중에 156페이지를 암기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앞부분 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가 전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1페이지로 넘어가려고 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보캐블러리는 무조건 1회독을 하세요. 통째로 반복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진도를 꾸준히 나가세요. 앞으로 돌아올 생각하지 마. 다 공부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중간에 하다가 돌아오시면 안 돼요. 그러면 뒷부분 아예 보질 않아요. 제가 봤을 때 300페이지라 그러면 150페이지 이후 거를 보질 않아요. 계속 앞부분만 봐요. 이게 우리가 또 생각해보면 중고등학교 때 실패했던 경험이에요. 네, 여러분 책은 몇 회독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통째로 몇 회독을 했냐. 뜨문뜨문 중간중간 하다가 말고 이러면은 실력이 증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어휘 공부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이제 6번째는 9월 이후부터 9월부터는 기출문제 풀어야 한다. 기출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기출문제는 반드시 9월, 빠르면 7, 8월, 늦으면 9월에 무조건 출발하셔야 돼요. 네, 기출문제 안 하면 정말 안 돼요. 기출문제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 6월이니까 이제 한 3개월 정도 남았나요? 9월달 때 2, 3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9월부터는 여러분 반드시 기출문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구문독해 하는 것까지 예를 들어가면서 학습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